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39회 졸업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박수까지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할 거는 안과에서 다루는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신경안과를 하는데 헷갈려서 모르겠다. 본과 1학년이었어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학원 사이트였어. 우리 학교 학생이라 그러더라고. 본인은 알겠지 뭐. 그래서 이제 시야 경로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림으로 잠깐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잡고 갈게요. 자, 이게 시신경이죠.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인데, 우리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메둘라 오블랑가타와 폰스, 그리고 이제 미드브레인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약간 틀어서 보면 이쪽 미드브레인 쪽 앞쪽에 셀리브럴 피듐쿨이 있고, 그걸 뒤로 틀어서 보면 슈페리어, 인페리어, 콜리큘러스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텍툼이라는 거를 형성을 하고, 나중에 비주얼 패스웨이 쪽에서 나오겠지만 프리텍탈 뉴클레우스라는 게 요거 앞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칭 같은 거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지 보고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요 아랫부분은 요 폴포라 쿼드리 제미나라고 하니까 명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간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미드브레인 위쪽에 살라무스가 쌓여 있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죠. 이게 피네알 글랜드고, 앞쪽에 살라무스 아래쪽에 하이포살라무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잘 갱글리아는 살라무스 위쪽에 있는데, 이게 카우데이트와 푸타멘 그리고 글로브스 팔리두스로 이루어져 있죠. 이 푸타멘을 째끼면 카우데이트 뉴클레이스의 헤드와 바디, 테일 쪽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베이잘 갱글리아 쪽에는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림빅 시스템에 들어간 아미그달라라고 나와요. 이거는 뒤쪽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째끼고 보면 글로브스 팔리두스가 익스터널과 그리고 인터널 그리고 라테랄 메디알,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담당을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렌티폼, 이것도 두 개를 합쳐서 네오 스트리에툼이라고 하니까 CNS 할 때 헷갈리지 말고 명칭을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서브살라믹 뉴클레스랑 서브스탄샤 나이가라라고 하는 게 밑에 쪽에 배열이 되어 있고, 맨날 단면만 보니까 헷갈려 하는데 입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베이잘 갱글리아를 째끼면 이제 살라무스 옆쪽으로 해서 이제 히포캄퍼스라는 게 템포랄 로브 쪽에 위치를 하고, 얘가 휘어져서 포닉스를 구성을 하고, 아까 말한 아미그달라 그리고 이제 앞쪽에 마밀러리 바디 림빅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프라이머리 비주얼 패스웨이라는 게 있고 서브코티칼 비주얼 패스웨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시력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시력. 서브코티칼은 망막 쪽에서 자극을 받아서 아까 미드브레인 쪽에 슈페리어 콜리큘러스로 자극이 오고, 그 위에 있는 살라무스 쪽에 있는 뉴클레우스로 가서 림빅 쪽으로 해서 전달을 주는데, 이거는 감정하고 관련이 있거나 두려움 아니면 위험 신호가 오면 잽싸게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 이제 안과에서 다루는 분야는 시력하고 관련된 시신경, 그리고 3번, 4번, 6번 신경 마비로 인해서 생기는 양암복식, 그리고 안과적 증상으로 내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신경외과 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 그렇게 크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건 안과를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동공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양쪽이 사이즈가 똑같죠. 한 2mm에서 한 4mm 정도 비슷한 크기인데 0.3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아나이소코리아, 같을 때는 아이소코리아, 틀릴 때는 아나이소코리아라고 해요. 눈으로 내가 0.3mm를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대신에 안과에서 보는 실린 램프를 통해서 보면 사이즈 체크는 가능한데 그거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눈으로 보고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는 거지, 자각 보아봐요 해서 사이즈에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동공이 여기가 동공이고 여기가 아이리스죠. 이제 아이리스는 근육이 두 개 있어요. 스핑크터 퓨필라의 서큘러 머슬, 그리고 롱지튜디널하게 배열되어 있는 다일레이터 퓨필라의 머슬. 자, 이게 신경지배는 다 알고 있죠. 파라심파세틱과 그리고 심파세틱. 우리가 열받으면 동공이 열려요. 그죠? 그러니까 동공 확대근이 작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심파세틱일 거예요. 열받는데 동공 줄어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좀 자세히 이제 표현을 한 거고, 평상시에는 이 두 개의 신경이 평형 상태에서 사이즈를 유지를 하다가 빗자극 같은 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자극이 올 때 그때 동공의 변화가 생겨요. 요거는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한 건데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겠죠. 나는 글자는 좀 많이 싫어해서 그림으로 좀 많이 하니까 그림을 가지고서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공 반사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동공 수축의 경로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제 빗자극을 받아들여서 동공이 줄겠죠. 그 경로를 보면 첫 번째가 망막 쪽에서 빗자극을 모으고 옵틱 너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가 옵틱 키아즘인 건 알죠? 그리고 뒤쪽은 옵틱 트랙이겠죠. 트랙에서 이제 프라이머리로 가는 경우는 그 비주얼 콜텍스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라인이 하나 빠져나와서 이제 텍텀 앞쪽에 있는 프리텍탈 뉴클레어스로 가요. 이쪽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어스라는 쪽으로 양측으로 간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는 자극이 양측, 오른쪽에서 오는 자극이 양측.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퍼런트예요. 밑에 자극이 들어오는 거. 이 이후 파란 줄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이제 에퍼런트가 되겠죠. 동공을 움직여야 되니까.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어스에서 이제 우리 3번 신경이 있어요. 3번 신경이 오큘로모터 너브죠. 오큘로모터 너브가 굉장히 브랜치가 많아요. 모든 신경도 브랜치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슈페리어 디비전과 인페리어 디비전으로 나눠지고, 슈페리어 디비전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지배하고 또 눈을 위로 올리는 슈페리어 렉터스 머슬이라는 걸 지배를 해요. 아래쪽으로 오는 거는 또 디비전이 여러 개로 갈려요. 메디알과 인페리어 그리고 오블리크 머슬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갈리고, 이 중에서 오블리크 쪽에서 나오는 신경을 타고 이제 실리어리 너브, 실리어리 갱글리아이라는 것을 통해서 파라심파스틱 너브가 이제 동공의 동공 수축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왔을 때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동공이 커지는 경우는 이제 미드브레인 쪽에서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시냅스하고 슈페리어 서피칼 갱글리온 지나고 키로티드 플렉서스에서 또 이거 형성하고 결국에는 이제 롱 실리어리 너브라는 걸 통해서 눈에 있는 동공을 키우는 다일레이터 머슬 쪽으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3차 신경 중에서 첫 번째 브랜치가 옵살믹 너브거든요. 이게 안과에서 시력하고 관련된 쪽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브랜치가 또 있어요. 나소실리어리. 그러니까 실리어리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나서면 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얘가 눈 안쪽으로 들어와서 브랜치를 눈에 내고 코로 들어가는 신경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건 내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심파세틱과 파라심파세틱에 대해서. 이제 심파세틱은 그 외에 혈관을 수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슈페리어 인페리어 타잘 머슬이라고 리베이터 머슬이라고 이제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있다 그랬었죠. 그 근처에 존재를 하는데, 아까 열받으면 동공 커진다 그랬어요. 슈페리어 타잘 머슬이라는 게 수축이 되면 눈꺼풀을 올려요. 정량적으로 2mm를 올려요.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크게 떠진다는 얘기예요. 열받으면. 이제 파라심파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실리어리 머슬이라는 게 있는데, 실리어리 머슬 들어봤어요? 눈 쪽에서? 안 들어봤죠? 자, 실리어리 머슬이 뭐냐면
이쪽이 눈을 반으로 이렇게 단면으로 해서 본 건데 여기는 이제 수정체라는 데예요. 수정체. 그리고 앞쪽에 아이리스 머슬이 있겠죠. 아이리스가. 그 아이리스 뒤쪽에 그냥 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실리어리 머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실리어리 머슬에서 거미줄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360도. 그래서 우리 수정체를 싸고 있는 껍질이 있거든요. 거기에 쫘라락 360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리어리 머슬이 수축이 되면 줄이 늘어지겠죠. 그러면 렌즈는 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얇았던 모양 중에서 두꺼운 모양으로 바뀌어요. 볼록 렌즈가 두꺼워지면 초점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작용하는 게 실리어리 머슬인데 좀 전까지 봤던 거는 불빛을 보는 페퓰러리 리플렉스고 얘는 이제 니어 리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손가락 갖고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볼까요? 다들? 눈이 나도 모르게 몰려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걸 니어 리플렉스라 그래요. 이제 가까운 물체를 보기 위해서 눈이 나도 모르게 내측으로 몰리고 조절은 아까 내가 말한 이 작용이 조절이에요. 가까이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수정체가 뚱뚱해지는 그런 작용. 렌즈가 두꺼워질 때 이때 실리어리 머슬이 수축을 하고 요거는 파라심파스틱에 의해 지배를 받더라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한 열받았을 때 사이코센소리 리플렉스가 있다 라고 알고 계세요. 이제 동공 반사하고 관련돼서 이제 모양을 볼 건데 정상적으로 보면 불빛을 비추면 동공이 수축되는 거 맞죠? 이걸 다이렉트 리플렉스라 그래요. 근데 아까 빗자국이 에딩거 웨스트발 양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한쪽씩 오는 게. 그럼 반대쪽도 동시에 수축이 돼요. 이거를 인다이렉트 리플렉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비추고 하면 여기도 줄어들고 이쪽 비추면 이쪽도 동시에 줄어드는 거죠. 이거를 정상 동공 반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퍼런트가 됐건 에퍼런트가 됐건 비정상 소변이 있다면 동공 반응을 볼 때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RAPD라고 하는데 Relative Apparent Pupillary Defect 불완전한 시신경인데 이 오타네요. 시신경 손상이나 아니면 심각한 망막의 손상 이거 다 센서리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공 반응도 나타나는 양상이 틀리겠죠. 자, 오른쪽 눈에다가 동공을 비쳤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쪽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을 놓는데 불빛을 줬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고 허벌레하고 벌어지죠. 그럼 이쪽은 아퍼런트 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쪽 눈을 더 빡세게 검사를 하게 되죠.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 작살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여긴 렐러티브니까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난다는 거고. 자, 시신경이나 망막이 완전히 작살 났을 때 생기는 실명. 자, 여기다가 보면 불빛을 줬는데 여기는 아예 줄어들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쪽을 줬는데 아예 이쪽도 허벌레하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작살나요. 그러니까 병변 측에 다이렉트 리플렉스는 완전히 없고 정상 측에 인다이렉트 리플렉스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토탈 아퍼런트 퓨필러리 디펙트라고 하는데 에퍼런트가 살아있다면 동공을 수축시키는 에퍼런트가 살아있다면 우리 리얼 리플렉스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수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에퍼런트마저도 작살이 나면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예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 되는 경우 뭐 굉장히 많겠죠. 아이리스 머슬 자체, 움직이는 머슬이 아예 망쳐진다거나 아니면 심파스틱이나 아니면은 그 파라심파세틱하고 관련된 병변들이 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저 이게 보는데 이게 아까 이덕주 교수님이 좀 하고 가신 부분 같아요. 이 그림 보고서 양안시라는 게 있고 이제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친구 이거 보고서 양안시를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이 그림만 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이쪽 눈에서 이만큼 보고 이쪽 눈에서 이만큼 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힘들다고 해본 거야. 자, 이제 한쪽씩 지우고서 볼게요. 자, 오른쪽 눈은 이만큼을 봐요. 그리고 왼쪽 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그러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쪽은 한쪽 눈에서만 보고 있네. 겹치는 부분을 잘 보란 얘기예요. 이 그림은 1893년인가? 그 뉴클레우스 카자리라고 알아요? 해부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당시에는 신경 개념도 없었을 텐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놀라운 사람이지. 그럼 이거 보고서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이 화살표가 아니 이 화살이 있는데 눈에 맺혀서 눈으로 들어가는 경로에 대해서 지금 한 건데, 교차 비교차 있다고 들었죠? 이덕주 교수님 시간에 안 들었어? 어? 얘기를 해, 얘기를. 다 못 들었나 봐. 자, 눈을 반으로 딱 나누면 이쪽이 귀 쪽, 여기가 코 쪽. 코 쪽을 담당하는 신경은 이렇게 교차를 해요. 귀 쪽은 교차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코 쪽에 있는 파란 게 반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귀 쪽인데 교차를 안 하고 이제 비주얼 콜텍스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한쪽 눈에서 반쪽씩 가서 비주얼 콜텍스의 상이 맺혀서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 말은.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은 상이 같은 위치에 맺히겠지만 망막에 있는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그걸 레티날 디스페러티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 점에 가서 맺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껴서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 보면 입체감이 떨어져요. 작은 거 보면은 멀리 있는 거고, 큰 거 보면은 가까이 있는 거라고 하지. 한눈 감고서 물건을 한번 집어보려고 해봐요. 잘 안 될걸? 입체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봐야지 계단 같은 데 올라가거나 높낮이 있는 데는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물건 집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의사할 때 한쪽 눈 시력 떨어지면은 그 신체 검사에서 걸리지 않나? 색약도 걸리고 입체시 이런 것도 걸려.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리감이 떨어져. 자, 교차와 비교차의 비율은 대충 이렇다. 이제 두 눈에 상응하는 망막 대응점. 아까 내가 망막 레티날 디스페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위치에 맺히는데 약간씩 틀려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거리감이 생기는 입체시가 발생이 된다는 거고, 원래 우리 눈이 앞에 똑바로 보고 있죠? 원래 근축 기준으로 보면 눈이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을 줘서 나도 모르게 눈을 정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술 먹으면 눈이 돌아가지 않나? 바깥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화살 하나 가지고서 표현을 했는데, 요 큰 사진을 놓고서 보면 전반적으로 인식되는 거는 거꾸로 맺혀요, 뇌에서는. 근데 우리는 똑바로 인식을 하는 거고. 우리 볼록 렌즈 의학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초점거리 내에 있는 거는 확대가 되지만 초점거리 바깥에 있는 건 상이 뒤집혀요. 그죠? 확대경 가지고서 가까이 되면은 크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는 볼록 렌즈니까. 자, 이게 우리 눈 안의 모습이에요. 눈 안에. 이거는 정면인데, 여기 두 번째 있는 학생은 거기 딴 데다 보는 친구. 요거는 오른쪽 눈일까요? 왼쪽 눈일까요? 여기 두 번째. 이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잘했어. 박수. 자, 여기 보면 이게 시신경이 있고 여기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황반의 제일 가운데를 후배라고 해요. 항상
시신경은 코 쪽에 있어요. 황반은 귀 쪽에 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를 보고 살거든요. 여기를 봄으로써 시력이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뉴스 같은 데 보면 황반 변성이라고 본 적 있죠. 여기가 작살 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시력이 나올까? 안 나오지. 여기가 정중앙. 옆으로 갈수록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주변으로 가면 보이긴 보이는데 시력이 떨어져요. 이 전체를 합쳐서 시야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아까 거꾸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섹터를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슈페리어 템포랄 쪽에 있는 신경층은 인페리어 네이저 쪽의 비주얼 필드를 담당한다는 거. 슈페리어 네이저는 인페리어 템포랄. 그런 식이에요. 거꾸로 뒤집히니까. 자, 요거는 그냥 개념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시야가 있으면 여기 색깔은 요쪽에 있는 신경이 본다는 얘기고 여기 연두색은 요쪽에 있는 신경에 맺힌다는 얘기고 요거는 요쪽, 요거는 요쪽. 이해하겠죠?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정직하게 가주면 좋은데 너브가 학생들을 시기하는지 이렇게 정직하게 안 가준단 말이에요. 가면서 틀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 정말 신경과의 대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알긴 알아야 나중에 썰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만 할게요. 이제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요. 헤드죠, 헤드. 이게 뒤로 연결되는 게 옵틱 너브, 시신경이 되는 거고. 시신경 유두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뒤에서 보았을 때 여기가 왼쪽, 오른쪽이에요. 왼쪽, 오른쪽. 이쪽에 황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반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마큘라라고 하는데 이제 마큘라에서 온 신경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쪽은 슈페리어 템포랄 쪽에서 오는 신경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은 인페리어 템포랄, 슈페리어 네이절, 인페리어 네이절. 왜 사이즈가 틀린 줄 알아요? 그 옆에 열심히 듣는 학생. 왜 크기가 틀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템포랄 쪽이 네이절보다 더 넓어요. 신경이 더 넓다, 면적이 더 넓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이절 쪽은 신경이 더 적어요. 면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정직하게 4등분해서 들어와 주면 좋은데 왜 이럴까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문을 가질까봐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제 시신경 쪽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투사됐던 슈페리어 템포럴 쪽의 너브 파이버, 슈페리어 네이절 쪽의 너브 파이버에서 이제 정직한 모양이 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시신경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45도가 돌아요. 이제 옵틱 트랙트 가면 90도가 돌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시기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첫 번째 이제 옵틱 너브 쪽에서 내가 볼게요.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옵틱 너브, 요거는 오른쪽 눈인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반대쪽에서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쪽에서 본 모습이라고 써놨는데 마큘라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 그리고 가운데에서 오니까 이쪽으로밖에 못 오겠죠. 이렇게 해서 트랙트를 지나서 시각 피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까 얘기했고, 이제 옵틱 키아즘 쪽에서 이것도 아까 이덕주 교수님 한 거 보니까 있던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혈관? 서클 오브 윌리스. 여기서 애니리즘 같은 게 생기면 이런 거 누를 수 있죠. 터져도 누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옵틱 패스웨이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차하는 섬유, 비교차 섬유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비율로 얘기했고, 시각하고 관련되는 거는 콜텍스 쪽으로 연결이 되고, 퓨필러리 리플렉스 관련된 거는 트랙에서 루트가 하나 빠져서 아까 프리텍탈로 가서 에딩거 웨스트팔 해서 나왔어요. 맞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앞쪽에서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시신경이죠. 자, 친절하게 이제 하트랑
별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왼쪽 눈에서 오는 교차신경이면 네이잘 파이버겠죠? 슈페리어와 인페리어는 키아즘의 아래쪽으로 지나가요. 교차 안 하는 놈은 위로 지나가요. 교차하는 놈은 요 하트라 그랬죠? 여기 빨간색, 여기 연두색이 키아즘의 밑으로 가서 옵틱 트랙트 밑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45도에서 내가 옵틱 트랙트 가면은 완전히 90도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페리어는 완전히 다 옵틱 트랙 레벨 쪽에서는 아래쪽에 와 있는 거죠. 템포랄에서 오는 거는 위쪽으로 가 있을 거고요. 헷갈리나? 45도 로테이션, 90도 로테이션 해서 얘기를 해주면 안 헷갈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외과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안테리어 윌브랜드니 포스테리어 윌브랜드니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제 배 쪽이면 위쪽일 거고 아니 아래쪽일 거고 등 쪽이면은 요 키아즘의 위쪽이겠죠. 아래쪽에서는 아래로 지나가는 인페리어 네이잘 너브 파이버가 옵틱 너브 쪽으로 이렇게 발을 하나 내밀어요. 무릎팍처럼. 그래서 요거를 안테리어 윌브랜드니라고 하고 옵틱 키아즘의 위쪽 등 쪽에서는 슈페리어 네이잘 파이버가 아래로 가다가 이제 위로 또 무릎팍을 하나 내밀어요. 그거를 포스테리어 윌브랜드니라고 하는데 이게 종양이 근처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메닝지오마 같은 게. 그 위치에 따라서 요거는 시야 검사상에서 이제 가운데 안 보이고 한쪽 구석탱이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정셔널 스코토마라고 해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안테리어 윌브랜드 이쪽에 있는 뭔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사진 안 찍어봐도 안단 말이에요. 요새 문제가 응급실 가면 문제가 청진기를 안 내더라. 그냥 다 검사내더라. 뭐라도 알고 내야 될 거야. 인턴을 하고 뭘 하고 간에 이거는 감을 잡고서 내야지 무조건 검사만 때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 말은. 이거는 나중에 신경외과 공부를 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해준 말은. 이제 안과적으로 눈 안에를 우리가 보잖아요. 보다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병변이 보여요. 여기 보면 허옇죠? 이거 아트로피에 빠진 거고 여긴 그나마 조금 살아있으니까 약간 내리끼리하게 보이는데 이건 정상 소견은 아니에요. 시신경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신경은 약간 핏빛이 돌아야 돼. 요즘 뒤에 끝에 잔다 쟤. 좀 깨워줘. 어제 술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아들 가르칠 때 우리 아들도 막 졸던데. 그러지 마. 자, 이거는 옵틱 키아즘 쪽에 병변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눌리면 혈류순환이 안 돼서 죽거든요. 그럼 아까 옵틱 키아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뭐였어요? 교차 신경섬유가 지나가죠. 네이잘 파이버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눌리면은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앞쪽으로 병변이 보여요. 위축이 돼서. 그래서 네이잘 쪽에 있는 거, 황반 쪽에 네이잘, 전체 망막 쪽에 네이잘이 위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우타이 아트로피라고 그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보여요. 이건 안과를 할 사람이면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보고 지나가요. 자, 이제 트랙 쪽에서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트랙 쪽에서 빠져나오는 그 라이트 리플렉스. 그리고 이제 90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옵틱 트랙트 다음에 이 흰 옷 입은 친구 그 다음에 뭐야? 어디로 가? 옵틱 트랙트 다음에 비주얼 패스웨이가 LGN 풀네임이 뭔데? 크게 얘기해. 괜찮아. 뭐라고? 크게 얘기하라고. 뭐 친구들인도 못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좋을까봐. 맞아. 이제 이 라테럴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것도 디엔세팔론의 일부예요. 이제 메디알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옵틱 트랙 지나간 신경이 가서 막 분포를 해요. 아까 보니까 뭐 파보셀룰러, 마그너셀룰러 다 나왔대? 자, 보면 망막의 상부, 그러면
위쪽에서 오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서 오는 게 있는데 상부에서 오는 신경은 라테랄 제니큘레이트의 내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부에서 오는 신경은 외측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황반, 아까 시력 담당하는 데라 그랬죠? 그거는 가운데로 들어와요. 가운데. 라테랄 제니큘레이트 바디에서. 그래서 요거를 일단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게 라테랄 제니큘레이트 바디 뒤에 나타나는 옵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선처럼 왔어요. 근데 LGN 뒤쪽에는 옵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부채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레디에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콘텍스 모양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타고서 가니까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것부터 내가 먼저 할게요. 옵틱 레디에이션. 이제 슈페리어 쪽에서 오는 파이버는 이제 레디에이션이 펴지면서 위쪽으로 가요. 슈페리어에서 온 파이버니까 슈페리어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아래쪽에서 오는 거는 아래쪽으로 펴져요. 넓게. 그리고 가운데 마큘라에서 오는 거는 가운데로 퍼진단 말이에요. 예,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위쪽으로 오는 거는 파리에탈 로브를 타고 가고, 아래쪽에서 오는 신경은 템포럴 로브 쪽에 메이얼스 루프라는 걸 형성을 해서 삥 돌아가지고 비주얼 콜텍스로 들어가고, 가운데는 황반 쪽에서 오는 신경이 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이거는 얘기한 거라서 내가 통과할게요. 파버셀룰러, 아까 마그노셀룰러 나오는 것 같은데, 파버셀룰러는 이제 시력하고 관련이 되고 컬러하고 관련된다고 아까 써있대? 바깥에서 훔쳐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그노셀룰러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빨라요. 이게 왜 있냐면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 때리려고 그러면 온다. 이제 피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면은 바로 피해야 되잖아. 그때 쓰는 게 얘예요. 뭐 동체 시력이 좋다는 사람이 하면 여기가 특히 발달된 사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자, 이 LGN에서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고. 보고 도망가죠. 듣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보고 도망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이제 드디어 비주얼 콜텍스로 오는데, 결국에는 비주얼 콜텍스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옵틱 패스웨이는 전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전선. 근데 요새 뭐 인공 망막 나오는 거 뭐 들었어요? 인공 망막은 옵틱 패스웨이가 망가지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단점이 도안이면 뭐야? 조금 보이거나 뒤지거나. 감염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전극을 올리면 인공 망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망막이 타. 64개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256개로 올리면 망막이 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극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마 관건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자, 이제 비주얼 콜텍스를 보면 여기가 알카라인 피셔라고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나눠주고요. 우리 아까 바이노큘러 영역이 있고 한쪽만 보는 영역이 있었죠. 그리고 황반하고 관련된 영역이 있었고, 황반하고 관련된 영역은 제일 끝에예요. 여기서처럼. 그리고 주변부는 양쪽으로 보는 쪽, 그리고 제일 바깥쪽, 여기는 한쪽만 보는 거예요. 시야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주변부, 완전 60도 넘어간 주변부 시야가 작살났어요.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보존이 됐으면 여기는 아니구나, 더 뒤쪽이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 거니까 요거 색깔별로 맞춰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슈페리어 너브 파이버는 다 위로 갔고, 인페리어에서 오는 거는 다 아래로 갔어요.
망막에서 매치는 그대로 간 거예요. 중간에 뭐 틀어지고 퍼지고 했지만 비주얼 콜텍스 쪽으로는 위아래로 사이좋게 딱 들어갔다. 대신에 매치는 영역이 틀리죠. 제일 비주얼 콜텍스의 끝은 시력을 담당하는 마큘라 영역. 그 바로 뒤쪽은 양쪽에서 보는 바이노큘러 영역. 그거보다 더 뒤쪽은 한쪽만 보는 모노큘러 레전. 이해됐어요? 아무도 안 됐나 봐. 요거 보면은 알 거예요. 자, 시야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사람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다 불빛을 주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 있다면 불빛이 보이니까 누르란 얘기고 안 보이면은 안 누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시커멓게 나와요. 여기 까만 데는 옵틱 너브예요. 이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러죠. 피지올로직 블라인드 스팟. 이쪽은 시력을 담당하는 데가 아니거든.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검사를 해서 보면 이제 수직경선을 가로지는 시야 자극에 발견이 되면 적어도 이건 뒤쪽 그리고 코 쪽, 뒤쪽이 확실히 구분되는 머리 쪽에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꼭 브레인 쪽으로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예로 해서 볼게요. 지금 2번을 보면 여기 신경이 끊겼어요. 그러면 이쪽은 이거 아까 다 했지? 이거 내가 안 해줘도 되지. 근데 이것만 해줄게. 지금 여기 6번, 7번을 보면 6번을 보면 이쪽이 나갔네. 왼쪽. 근데 슈페리어가 나갔어요. 이거의 명칭은 라이트, 오른쪽, 호모니무스, 비슷한, 슈페리어, 상측의 쿼드란톱시아, 좌측 분매. 4분의 1을 못 본다는 뜻이죠. 비슷하게 못 본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인이 들어가면은 짝짝이로 못 본다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로 해서 이 디펙트가 있다는 얘기고, 요거 아까 인페리어 쪽으로 가는 파이버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옵틱 레디에이션 쪽에서 템포럴 로브 쪽으로 간다 그랬죠? 메이어 루프. 그러니까 메이어 루프가 작살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하측이네. 하측을 보는 신경은 슈페리어죠. 슈페리어는 아까 어디로 지나간다 그랬죠? 파리에탈 로브로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리에탈 로브 쪽에 병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 컨설팅 낼 때 이런 소견을 보이니 브레인 이밸리에이션 해주세요 라고 쓰는 거라 귓가적 검사 의뢰드립니다 하는 거랑은 범위 차이가 틀리겠죠? 알고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가운데는 여기 보이네. 여기 허옇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게 마큘러 스페어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비주얼 콜텍스 쪽에서 아까 비주얼 콜텍스 제일 뒤쪽이 마큘러 담당하는 데라며 그 신경이 글로 들어온다며. 그럼 거기는 안 먹고 그 뒤쪽으로 해서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해요? 마큘라가 스페어링이 됐다고. 그러니까 제일 비주얼 콜텍스의 끝쪽. 여기는 살아있고 주변부가 작살났다는 얘기겠지. 여기는 살아있고. 자, 요거는 이제 여러 상황에 대해서 했으니까 학생들이 한번 매칭해서 봐요. 요거 안 해줄거. 요거 이제 옵틱 너브 쪽에 정도가 심해지면 가운데만 안 보여요. 요거를 그냥 센트럴 스컬토마라고 해요. 요건 염증이 사라지면 요건 없어져요. 시야 검사라는 거를 시리얼로 하다가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이건 없어지겠죠. 자, 이제 복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눈은 메디알, 라테랄, 슈페리어, 인페리어, 측근 이 네 개가 있고 슈페리어 오블리크와 인페리어 오블리크 사근이 두 개가 있어요. 보면 인페리어 오블리크는 여기 구를 반을 나눴을 때 후측에 가서 붙고 슈페리어 오블리크 머슬도 요 반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뒤에 가서 붙어요. 근데 요 직근들은 요 반 기준으로 해서 다 앞에 가서 붙어 있네요.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고요. 눈에 붙은 거리는 조금씩 틀려요. 5, 6, 7, 8 안과에서 그러고 배웠는데 이게 똑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삐딱삐딱하게 붙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벡터 개념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삐딱하게 붙어 있다고 알고 있고, 이게 아까 우리가 보는 건 정면이 C축이고 근육이 배열되어 있는 축이랑 틀려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힘을 줘서 앞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힘이 풀리니까 눈이 바깥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해줬고, 원시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 모으기가 힘들어요. 원시가 심하면은 평소에도 조절이라는 걸 많이 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더 힘을 줘야 되니까 눈 피곤증이 온다고. 그 이제 안과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다 어블리크랑 이렇게 다 삐딱삐딱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페리어 오블리크가 이렇게 트로클레아를 거쳐서 눈 뒤쪽에 가서 붙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쪽과 뒤쪽의 역할이 좀 틀려요. 이제 앞쪽은 눈을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 뒤쪽에 있는 거는 눈을 아래로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죠? 자, X축, Y축, Z축이 있어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슈페리어 렉터스 머슬이에요. 이게 수축이 되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지. 그리고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은 이 축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아까 인서션 돼 있었죠? 얘가 수축이 되면 눈이 올라가요. 반대로 인페리어 렉터스 머슬은 이 축보다 아까 앞쪽에 있었죠? 그러면 눈이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슈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은 뒤쪽에 붙어 있어요. 얘가 수축이 되면 눈이 아래로 갈 거예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라테럴 렉터스가 수축이 되면 눈이 바깥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슈페리어 오블리크 그리고 인페리어 오블리크 요게 또 움직였을 때 눈이 또 바깥으로 돌아요. 안쪽으로 도는 거는 메디알 렉터스 그리고 슈페리어 인페리어 렉터스가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요만큼 때문에 눈이 안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눈이 정면 기준으로 안쪽으로 도는 걸 내회선, 바깥쪽으로 도는 걸 외회선이라고 하는데, 요 Y축 기준으로 해서 요 두 개의 머슬이 수축을 해서 요런 거를 일으켜요. 자, 기본적으로 주기능이 있고 보조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 하나가 한 개의 역할을 하는 거는 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주기능, 보조기능에 대해서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한쪽 눈에서 눈이 이렇게 움직이죠. 한쪽 눈 가리고 눈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때 협동근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눈을 움직이려고 할 때 1차로 작동하는 거는 그 한쪽 눈에 해당하는 슈페리어 렉터스 머슬, 2차로 도와주는 거는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이에요. 어려워하는구나 다들. 안과를 하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자, 눈이 그렇게 혼자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을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두 눈이 움직일 때도 협동을 해요. 그걸 요크 머슬이라고 해요. 자, 눈이 이쪽, 이게 오른쪽 눈이고 이게 왼쪽 눈이라고 할게요. 눈이 일로 움직일 때 슈페리어 렉터스가 작동을 하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이쪽으로 눈을 움직여준다고. 조물주의 베일런스에 의해서. 이 빨간 거가 이제 협동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볼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라테럴 렉터스가 이쪽에서 움직일 거고, 이쪽 눈에서는 메디얼 렉터스가 수축을 해야지 눈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안과에서 검사할 때 눈을 불빛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해서 눈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놨을 때 왼쪽 눈에서 이쪽 눈의 위치가 슈페리어 렉터스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페리어 오블리크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위치고, 그러면은 눈 높이가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를 놓고서 아, 이쪽은 근육에 힘이 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요 위치에다 놓고.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하게 되면 해요. 자, 이제 복시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눈의 위치와 조화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두 눈이 망막, 중심, 오목으로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눈 운동계의 목적이죠. 아까 술 먹으면 눈이 이렇게 두 개로 보여요. 이쪽 보고 이쪽 보니까. 그죠? 양안 복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눈 움직이는 문제, 그러니까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경의 문제거나 아니면 머리의 문제거나
이렇게 되면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두 개로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두 개로 보여서 오는 사람들을 한쪽 눈을 가리고서 봤는데도 두 개로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과적 문제예요. 굴절 문제든지 백내장. 그러니까 한쪽을 가려봐서 두 눈으로 보이면 양눈복시고, 그러고 한쪽을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서 두 개로 보일 때가 양눈복시고, 한쪽을 가렸을 때 해결이 되면은 맞아요. 근데 한쪽을 가렸는데도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진정한 복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안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안경 끼워주면은 바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10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왼쪽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기 시작을 하다가 3일 전부터는 완전히 처졌다. 그리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 둘러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그리고 양쪽에 퓨필의 사이즈에 차이가 생기는 아나이스코리아가 보이고, 왼쪽에 동공이 중등도로 커져 있더라. 이게 뭘까? 자, 이거는 답도 밝혀주면 3번 신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아까 3번 신경이 슈페리어 디비전 중에 눈꺼풀을 올리는 리베이터 머슬로 가는 신경이 있었죠? 신경. 그게 망가지니까 눈이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공 쪽, 아까 동공 줄이는 게 뭘로 갔죠? 인페리어 디비전 쪽에 인페리어 오블리크 머슬 쪽으로 가는 거에서 하나 나와서 실리어리 갱글리온 쪽으로 갔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검사를 해봤더니 피컴이었어요.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 피컴은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페인을 동반을 해요. 피컴은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그걸 피컴이라고 하죠. 두 번째 남자를 보면 이제 정면에서 볼 때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상인 것 같지만 안과에서 보면은 눈이 약간 안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프리즘으로 우리가 정량화 시키는데, 눈이 이제 12 프리즘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눈 움직임을 봤더니 오른쪽으로는 잘 가. 근데 왼쪽으로는 안 가네, 이쪽 눈이. 아까 라테랄 렉터스 지배하는 게 뭐였죠? 6번 신경이었잖아요. 6번 신경. 딴 데는 다 비교적 움직여. 근데 이쪽으로 안 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보면 두 개를 안 보인대요. 일루는 가니까. 일루 보면은 두 개를 분명히 더 심해진다 그럴 거예요.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보는 각도가 훨씬 더 커지니까. 이 사람은 머리에 이게 있었어요. 튜머가. 그리고 6번 신경은 주행이 제일 길어요. 머릿속에서. 6번 신경이 오면 에이 뭐 괜찮겠지, 마비 그냥 좋아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꼭 브레인 쪽에 MRI를 찍어서 꼭 얘를 룰아웃을 해줘야 된다. 자, 시력하고 이제 관련된 디스크, 이게 아까 시신경 유두라 그랬죠? 원래 정상 색깔이 이래요. 아트로피가 오면 아까 하얗게 됐죠. 피가 안 통하니까 뒤져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표면이 이제 서피스, 그 다음에 여기가 라미나고 그 앞쪽이 프리라미나, 이 뒤쪽이 이제 레트로라미나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데, 이 레트로라미나 있는 데부터는 듀라마타가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CSF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뇌압이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영향을 받겠네요. 눌리면 여기가 부어요. 그게 파필 이데마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를 림이라 그러고 이 가운데 허연 부분을 컵이라고 해요. 컵은 신경이 없어요. 림에만 신경이 있어요. 보통 사이즈가 약간 달걀 모양으로 생겼고 정상적인 이거의 비율은 0.3에서 0.4인데,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충이 죽는 질환이거든요. 신경이 죽으면 이 신경층에 해당되는 림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얇아져겠죠. 신경층이 죽으니까 얇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율이 넓어져요. 이걸 보고 녹내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가능성이 있으니 안과 가서 검사 받으세요는 요거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진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고, 기능까지 같이 망가져 있을 때 그거를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모양은 이런데 기능이 괜찮다. 그건 녹내장 의증이라고 해요. 우리는 의심이 되는 단계라고.
이제 옵틱 뉴로패시는 시신경에 병이 생긴 거죠.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피가 안 통해서 그럴 수 있고 유전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제 대표적인 게 수원 반도체 메탄올 그리고 결핵약 메탄부톨 이게 대표적이죠. 그 산지 처리 받았죠? 메탄올 했던 그분 실명했잖아 그때 하청업체에서 메탄올로 실명한 게 이거예요. 메탄올 근처에 가지 마. 그 뭐지? 우리 머쇼에게도 메탄올 들어있는 건 알아요? 모르겠구나. 세 번째. 뜬금포가. 그게 뭐 이런 거 있고. 자, 파필리데마라고 하는 게 양쪽으로 와야 돼요. 파필리데마. 뇌압이 올라가는데 한쪽으로만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양쪽이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악화되고 노이즈하고 보미팅을 동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살바하면 잠깐 안 보이고 근데 발살바에서 잘 안 보이는데 나도 문제가 있나? 요거는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안과 말고도 응급실을 돌거나 할 때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건 좀 알고 있고요.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로 외우는 건 아니고 아까 정상 시신경을 보면 마진이 깨끗했죠. 근데 얘는 부으니까 마진이 블러리하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심하면 터져요. 근데 눈 쪽에서 보이는 거는 한쪽만 그렇다고요. 물론 양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파필리데마하고 확인을 하니까 뇌압 확인하겠죠. NSA 컨설트 내서 IICP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컨설트를 낼 거예요. 자, 이제 시신경염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미안해요. 자, 시신경염은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요 하나만 놓고 보면 파필리데마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파필리데마는 양쪽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옵틱 뉴라이티스가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파필리데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시력이 안 떨어져요. 옵틱 뉴라이티스는 시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눈 움직일 때 아프고 옵틱 너브에 문제가 생기니까 동공반사에서 이상이 생겨요. 색깔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시야 검사에서도 이상이 생겨요. 근데 레트로불바 뉴라이티스라고 아까 레트로불바 라미나 있었죠? 그 뒤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헤드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 안과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증상이 똑같은데 앞쪽에서 시신경 유도가 정상이라면 우리는 MRI 찍거나 초음파에서 라미나 쪽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거예요. 시야 검사는 다양해요. 옵틱 그 인플러메이션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은 시야 검사가 이렇게 나올 거고 덜 심하면 이 정도 나오겠죠. 치료하면서 이걸 시리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맣게 못 보는 부분이 줄어드나를 확인하면 치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시신경증 물론 되게 많아요. 안과 하나만 해도 아마 짜증날걸? 안과 하나만 공부하려고 해도 그래서 보면 이제 안테리어 이스케믹 옵틱 뉴로패시, 포스테리어 이스케믹 뉴로패시. 그러니까 안테리어 쪽은 이 헤드 쪽에서 보이는 거고 포스테리어는 그 뒤쪽이라는 얘기예요. 안테리어 쪽에서 보이면 이렇게 안과에서 보이겠죠. 근데 포스테리어 쪽이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영상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피가 잘 안 통하는데 아토리의 문제인 경우는 가장 흔한 게 이거죠. 자이언티셀 아터라이티스. 열나 아프고 염증을 반영하는 ESR, CIP가 확실히 올라가고 이제 넌 아테라이틱, 아테라이티스는 아닌데 가장 흔한 거는 이거죠. 당뇨, 고혈압, 하이퍼리피데미아, 혈류 순환의 장애가 생기니까 이건 페인은 드물고 ESR, CRP는 정상이에요. 대략 이렇게 감별을 한다고 보면 돼요. 끝났네요. 고생했어요. 질문 5분 넘었다. 미안. 빨리 밥 먹으러 가. 나중에 이 중에서 뭐 안과를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과 하게 되면